여당의 대변인도 쓴소리를 한 게 있어요. 어제 자정까지 이어졌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삼권 분립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얘기 말고도 어제 오늘 이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사진, 이게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여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혁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그렇게 압박하고 망신 주고 했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물과 닮은 사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되었으면서도 끝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의심하는 태도론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꾸던 천하인의 욕망과 닮아 있습니다. 저 합성사진, 어제 국회, 정확히 대법원 국감에서 들었던 이 합성사진과 아예 친일재판, 친일사법부라는 이 손팻말까지 이 최혁진 의원이 어찌 보면 다른 의미로 꽤 화제가 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박수현 대변인조차도 이거 결과적으로 망신 프레임에 갇힌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제의 어떤 여당이 하고자 했던 본질은 사라지고 최혁진 의원이 들었던 저 사진 한 장만 아마 국민의 내리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당의 대변인 의원들 다 한마디 하는 게 결국 이게 원래 이 연 자체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이 대법원 재판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망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 최혁진 의원은 본인 이름은 잘 알려진 것 같아요. 본인의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또 저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속 시원하다, 최혁진 화이팅 이런 걸 했더라고요. 참 저는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망상가라는 말씀을 썼는데 결국은 본인이 이런 중대한 국민들의 어떤 국감장을 본인의 홍보용, 나중에 또 보면 본인이 친일 사법하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는 걸 막는 저 장면, 저걸 또 본인의 유튜브에다 올리고 이 홍보하고 이런 걸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최혁진 의원 유튜브 꼼꼼히 보셨나 봐요. 네, 다 봤습니다. 댓글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본인이 한 것들을 결국 이거를 본인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죽했으면 여당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또 일부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런 최혁진 의원을 우리가 영입해야 된다. 저런 어떤 전투력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요? 하는데. 진짜 여당 의원이 누가 그랬답니까? 네,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국회의 모습들 한번 객관적으로 거울 보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최혁진 의원이나 여당 의원들 보면 그걸 보고서 과연 어제 제가 저 장소에서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저거 보고 국민들이 속이 시원할지, 정말 사법부를 저런 비난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참담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저 인물, 일본 사람의 합성 사진보다도 되레 저 친일 사법, 저 편말을 들고 저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겠다는 저 손팻말 시위까지 시작과 끝은 확실해 보였는데, 이동학 의원님,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이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걸 담은 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이 욕망과 닮았다, 이거 되레 글쎄요 공격 빌미만 준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억지로 저것을 응용해가지고 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지난 국회 때 이탄희 의원의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국민의 공감대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어떤 국민들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진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사실은 원래 본질은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가 난입을 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와 이 공정성이 과연 지켜졌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 공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아마 국회에서 따져 물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사라지고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남은 그런 국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홍보도 하고 뭐 그 장으로 활용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 인식선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사법부가 무엇이고 도대체 왜 이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 묻고 답변을 좀 구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었더라면 어떻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저렇게 손팻말 시위를 받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을 했고 자리를 떴고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쯤에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조차도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오늘마다 자, 국회 대법원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제자리 돌아가세요. 경고합니다. 어디서 폭력을 쓰는 겁니까? 어디서 폭언을 쓰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경고합니다. 제자리 돌아가세요.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습니까? 대상 사건 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지고 가셨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국민 주권위에 군림하는 사법수장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관례, 관행, 뭐 이석도 행하지 않고 뭐 질의도 강행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또 어제 때마침 또 박지원 의원에게 또 이 질의 답변 주자마자 김진욱 대변인 저렇게 아수라장이 됐어요. 또 한 번. 참 어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 사법부의 수장께서 국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에서 정말 이것이 과연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통해서 본인에게만 유리하고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다. 그래서 어제의 국감이 도대체 무엇이 남는 국감이었을까라는 것에서 너무나 소모적인 국감이 되었다라는 자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또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다고 하는데 내일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왜 대법원이 그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의혹에 대해서까지도 좀 뭔가 진지한 그런 말씀을 해명의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없었다. 그리고요. 저 과정들 속에서 여당의 의원들께서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법부에 오셔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데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잘된 일이다라고 옹호하면서 그 법사위원장석까지 야당 의원들이요? 야당 의원들이 에워싸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이제 그런 측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진욱 대변인 말씀과 달리 뭐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서요. 국민들 생각은 다 같지 않으니까. 논란의 중심에 대법원이 스스로 들어간 거냐 아니냐. 여당이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을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뭐 강경파 의원들의 인민재판이고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다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도 혹은 본인은 사적 만남 전혀 없었고 사적 만남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 법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거 의견 드러낼 수도 없다. 이렇게 사실은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여당에서는 여전히 대선 개입 의혹이다라고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회가 사법부의 영역에 들어가서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끝난 사건이 아니고 파기환송심에서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예. 국정감사조사법에서 명백히 계속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65조에서 합의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 101조, 103조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헌법적인 경계도 국회가 넘어온 것이죠. 어제 법사위의 국정감사는요,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이라면 어제 법사위 국감은 권력이 법원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왜 구속시켰냐? 판사 나와라 라고 담을 넘어가서 침입하는 것.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했습니까? 대법원장 나와라.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방식의 법원에 대한 공격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폭력에 의한 법원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듯이 권력에 의한 법원에 대한 공격도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 비슷한 일이라도 다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앞서 잠깐 짚어봤던 김현지 실장까지 국감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두고 여야의 시선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 등장한 논란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다음 주로 가볼까요?